제가 생각할 때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도의 핵심은 엄청 간단한 것이었을 것이다. 말로 쉽게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도고 바로 경지가 아닌가. 그러면 지금부터 대망의 본문 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입니다. 처음 본문 한자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글하고 이렇게 보시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고 상무욕 이광기묘 상유욕 이광기교 차양자 동출이 이명 동위 지현 현지우현 중묘지문. 이 중에 몇 자 한자 조금 앞면에 있는 한자도 좀 있죠. 이제 요거 조금씩 그 한자 익혀야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어떻게 읽을 거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번역을 김용옥 교수 책만 보면 잘 모르는데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눈에 들어와요. 응? 그래서 이렇게 책을 여러 권 사면 좋은 게 이런 점이 있어. 이게 아까 이 바둑 갔다는 그 대만 친구인데 제일 쉽게 써놨어.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읽지 말고 요렇게 또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게 내가 요렇게 또 해놨어. 그래서 첫 문장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유명한 문장이야. 노자철학 하면 이거부터 나와.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진짜로. 뭔 말이야 이게. 그래서 요거까지 읽고 책 다 덮어. 80% 이상은. 요걸 못 넘어. 근데 우리는 오늘 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임채우 교수가 써놓은 걸 보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 무슨 뜻이냐.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고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좀 헷갈리죠? 그럼 밑에 거 도는 문자로 표현하면 영원한 도가 아니고 위에는 말하면 혹은 문자로 표현하면 그래서 표현하면 도를 도라고 말해버리면 도가 아니다 이거지. 태권도를 태권도라고 해버리면 태권도가 아니야. 네, 태권도계 이야기를 해볼까요? 뭐 하면은 구단 선배님이 태권도는 무도인데 그럴 수 있어? 아이씨 무도 그런 거 아닌데. 무도 본 뜻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책이라고 하면 책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한 거 똑같은 건데 왜 책이 아니다고 하느냐. 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책의 속성이 다 있는데 내가 이게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말하는 거기에 딱 굳어져 버린다는 거지. 일부분이 돼 버린다는 거지.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뭐 이런 말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온갖 철학적인 걸 다 붙이는데 무슨 말인지만 우선 알면 돼.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용주 선생이 도는 도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다. 있지만 이름을 불러버리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여러분들 찬찬하게 비교를 하면서 자꾸 읽어보면 그 뜻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 가도. 도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야. 가도라는 말은 가는 영어로 can이잖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는 동사예요. 도라고 말하다라는 뜻이야.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다. if가 빠졌어. 앞에. 그렇다면은 이라는 게 빠졌어. 그러면 be 아니다. not 영어로 not이야. 아니다. b자가 들어가면 상도인데 이게 이제 이 상자 때문에 많이 헷갈리는데 이 상이 원래는 항상 할 때 항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황제 이름 때문에 어쩌자니 저쩌자니 같은 뜻이야. 상이나 항이나 같은 뜻이야. 항상 영원한 변하지 않는 불변해. 그래서 나는 저 글자를 진짜로 바꾸고 싶어. 진정한 혹은 진짜. 그래서 도의 본뜻이 도를 도라고 하면 도의 본뜻이 안 나온다. 그래서 도덕경에서 도를 설명하려고 81장까지 깔아놨잖아.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니까 그 도를 어쨌든
알아먹게 만들려고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표현해보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 봤다는 거지. 그러고 보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뭐든지 우리가 언어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진정한 모든 뜻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건 아니다. 태권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 무도. 태권도는 무도인데 너가 하는 건 무도가 아니야. 무도라는 글자를 하나 해놓고 거기에 자기만의 고유한 개념을 집어넣어. 어떤 분들은 실전 때문에 무도라는 말을 써. 야, 요즘 태권도 그게 무도야? 무도라면 단련 제대로 하고 싸움 한 방 있어야지.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좀 행동력 잘못하면 너 무도를 하는 놈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다양하게 써요. 그래서 진짜 무도 뜻은 뭐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 의미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천지지시인데 이걸 무명천지지시라고 끊어 읽기를 명자를 앞으로 붙이기도 합니다. 그게 읽기 훨씬 더 편해요. 근데 대부분 책들이 이렇게 끊어놔서 근데 뭐 뜻은 무라는 것은 이름이다. 뭐 이름이야? 천지지시의 이름이야. 천지가 시작되는 것을 무라고 한다는 뜻이지. 천지지시, 천지가 시작되는 건 뭐? 처음에 태초에 뭐죠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지는 이 자연 혹은 우주, 천지 자연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시작될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유는 만물지모, 만물의 어머니다. 여기 이제 아까 이야기한 주로 이제 대를 맞추니까 무유로 대를 맞추니까 이제 이런 문장이 나왔는데 제일 골 때리는 것은 그러면 천지의 시작은 뭐고 만물의 어머니하고 시작은 뭐야? 뭐가 차이야? 어머니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애 놓는 거 아니야?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자 천지나 만물이나 비슷한 뜻입니다. 저걸 다르게 해서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고 뒷문장은 개별적인 어떤 그런 동식물 막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걸로 해석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세상에 시작될 때 시작되기 직전에 빅뱅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무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 다음에 만물이 나오니까 유 혹은 이름. 그래서 이게 보면 자 임채호 교수는 천지의 시원 시작할 때는 이름이 없고 만물이 생겨나서야 이름이 있게 되었다. 이름이 있다 없다를 이 문장을 봤어. 두 번째는 무명은 만물의 시작이요 유명은 만물의 어미이다. 세 번째는 무는 천지가 혼돈하여 아직 열리지 않은 시원이고 아직 뭐가 안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이름은 언어로 한정 지을 수 있다면 유는 우주 만물이 생겨난 본원이다. 뭐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 노자에서 계속 나오는 무와 유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뒷장을 계속 읽어가면서 무유를 표현하는 다양한 것을 만나게 되면 조금씩 개념이 잡힙니다. 오늘 첫날이라서 제가 깊게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무는 만물의 시작을 이름하여 무라고 했다라고 보면 되고 유는 만물의 음이다라는 것은 있으면 이름이 생기는 거고 이름이 있으면 만물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배준수 있고 홍지수 있고 이렇게 이름이 있으면 둘이가 존재하는 거야. 이름을 모르면 모르는 상태는 존재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 언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무에서 유가 생긴다는 것을 동정으로 설명하면서 우리 동작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데 모화석에서 가만히 있는 상태나 준비자시에 들어가 있는 이 상태가 지금 무야. 정이야. 정적이다. 안 움직인다. 스톱. 모션이 스톱된 거야. 이 상태에서 시작하면 유야. 그래서 정에서 동으로 가는 과정. 그러면서 앞발과 뒷발이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는. 굽혀서 힘이 들어간 것은 양, 힘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혹은 허실이 갈라지는 거지. 그래서 동작이 이제 움직이면 유의 상태가 되는 거고 가다가 멈추면 다시 무의 상태로 오는 것이고
동작적으로 설명할 때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상당히 좀 까다롭고 그런 문장인데, 그래서 항상 이 고라는 것은 그래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무욕 바라는 것이 없으면, 근데 무욕 바라는 것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무이면 욕을 뒤로 보내서, 끈을 읽길 뒤로 보내서 무이면 그런 걸 바란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그것의 묘한 오묘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관자, 우리가 관찰할 때 관자잖아. 오묘함을 보게 된다. 그것이 뭔데? 그것이 뭐겠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어가 다 빠져 있다 그랬지. 그래서 누가 무의 상태에 있다는 말이야. 무의 상태에 있는 것은 나야, 도야. 그것, 영어로 that인데 묘한 것, 이거는 도의 묘함, 오묘함, 그렇게 보시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무이면, 내가 마음을 비우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면은 도의 오묘함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뭔가 유욕, 생각이 있으면, 욕망이 있으면 그 끝이 보인다. 끝이라는 건 뭐냐면 좀 세세한 거, 구체적인 거, 묘한 것은 좀 더 큰 거, 전체적인 것, 위의 것,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유를 해석을 할 때 무욕이란 무도에서는 무심, 마음이 비운 상태, 마음이 고요한 상태, 허심. 그래서 상대방하고 싸움을 하는데 불안해, 긴장돼, 복잡해. 일로 들어올까, 절로 들어올까, 앞발이 들어올까, 뒷발이 들어올까, 복잡해. 그 유심이야, 유욕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심의 기름, 이런 말을 무도에 많이 나오죠. 내 생각이 차분히 가라앉아서 아무 생각도 안 나게,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싸움하는데 그게 되나? 지금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온갖 잡념이 다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고수가 되면 유심에서 무심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노자도덕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유에서 무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가 유보다 더 고수의 경지. 이 노자도덕경을 나는 고수경이라고 그래. 고수의 길을 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고수가 어찌 돼야 되는가, 묘와 교에 대해서 책마다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크게 뭐 신경 쓰지 말고, 요거는 오묘함, 요 교자는 가장자리 혹은 그것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거, 가장자리라는 뜻이 그런 뜻인데 끝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 차양자, 이 두 개의 끝, 이 두 가지라는 것은 뭐 무와 유. 무유는 동출, 같을 동자잖아, 그지? 같은 거, 동출, 같은 데서 나왔지만 이 이자는 그러나 의 뜻이에요. 어떨 때는 그리고, 어떨 때는 이 그냥 중언어가 이렇게 골 때리는 건데 순접과 역접을 한 글자로서 and로 쓸 때도 있고 but로 쓸 때도 있고, 그래서 같이 나왔지만 이름은 달라. 이명, 다를 이자잖아. 이름이 달라. 그래서 같이 불러서 현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것이 현하고 또 현한 거, 그거를 중묘지문이라는데 여기서 핵심 개념은 현이에요. 현. 이 둘은 같이 나왔을 때 이름이 다를 뿐, 이 두 개는 같이 나왔는데 이름이 다르고, 같이 현묘하다고 일컬으니 같이 두 개 다 현자를 현묘. 천자문을 읽으면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하늘천 따지 금을현 누를황이잖아. 하늘은 현 금고 땅은 뭐 황 누르다는 거잖아. 우리나라 같으면 땅은 푸르다고 아마 했을 텐데 중국의 한자가 만들어진 저
북쪽에 가면 땅이 누러 완전히 황토야. 근데 이 현자가 거물현인데 새카맣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깊은 게 들다 보면 캄캄하잖아. 그런 뜻이에요. 뭐가 깊으면 캄캄해, 어두워.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아주 깊은 물을 뭐라 그러지? 푸르기는 푸른데 뭐라 그래? 무슨 푸름이라 그래? 검푸름. 예, 검푸름. 검자를 쓰는. 붉은 것도 아주 붉으면 검붉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현이라는 것은 깊이를 말해요. 깊이. 그래서 이 현 도가 이 주어가 들어있는 거야. 도는 현한 거야. 깊은 거야. 깊고도 깊어서 중묘지문, 중묘지문. 모든 신묘함이 나오는 문이다. 그래서 태권도에서 기술의 도라는 것은 깊고 깊어서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도자는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도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원리, 묘리, 오묘함이 들어있는 도자죠. 이 철학적으로는 천지 만물이 생멸하는 오묘한 문, 천지 만물이 다 나오고 죽고 하는 그 오묘함, 그 원리를 중묘지문. 중자는 대중할 때 중자야. 여러 가지 중자야. 여러 가지의 오묘함이 나오는 문이야. 원래 지문은 of, 의의 뜻인데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비함이 나오는 문, 오묘한 문, 신묘함이 나오는 문. 그래서 무와 유라는 것은 오묘한, 아까 무유가 결국은 뭐? 동정, 움직임이 무에서 유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 움직임의 도리라는 게 이렇게 중묘지문, 여러 가지 오묘함이 여기서 다 나온다. 그래서 그게 뭐? 그게 도잖아. 그래서 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실 때 참고로 이제 잘 읽어보시면 좀 설명이 좀 될 거예요. 이제 좀 더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 두 가지 유와 무라는 것, 즉 묶어서 도라는 것은 원래 함께 나왔지만 이름을 달리하는 것으로 둘 다 모두 검은 것이다. 둘 다 모두 검다. 검다는 것은 뭐? 깊은 것이다 이거지. 깊고 또 깊은 것으로 모든 깊은 경지가 통하는 문이다. 아까 내가 뭐라 그랬나요? 나는 노자도덕경을 무슨 경으로 읽는다? 고수경으로 읽는다. 고수는 뭐가 있어야 돼? 경지가 있어야 되잖아. 경지, 고수. 이게 도의 또 다른 이름이야. 그래서 1장을 전체적으로 좀 읽어보면 도는 말로 하면 진짜 도가 아니고 이름도 말로 해버리면 진짜 이름이 아니다. 말을 하면 그것이 제약된다. 어떤 한 뜻으로 굳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무명은 만물의 시작이요 유명은 만물의 음이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아직 뭔가 구체적으로 안 나온 단계, 전 단계라는 거지. 근데 뭐가 나오게 되면 그게 이름이 다 붙게 되는 거지. 주춤서기, 아랫맞기, 몸통 지르기 이름이 막 나오는 거지. 그거는 유의 상태다. 그러므로 항상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보면 그 오묘한 경지를 보게 되고 욕심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보면 그 가장자리를 본다. 가장자리라는 것은 그것이 세밀한 부분, 구체적인 부분 하나하나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는 원래 함께 나왔지만 같은 것이지만 이름이 다를 뿐이지 둘 다 모두 검고 깊고 검은 것이다. 깊고 또 깊은 것이므로 모든 깊은 오묘한 경지가 통하는 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의 도가 뭐냐? 태권도에서 몸을 쓰는 도가 뭐냐? 그 오묘한 문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1장의 내용 요지를 전체적인 걸 다시 한번 보면 도란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도를 함부로 말하지 마라. 도를 말로 표현해버리면 도가 아니기 싶으니까 그 원래 뜻이 사라지거나 한쪽 면만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도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야. 이 노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을 이름으로 부르면 벌써 그 이름의 본뜻이 변하기 쉽다. 읽기 쉽다. 아래 두 문장 서로 대비가 돼서 같은 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지가 시작할 때는 텅 빈 상태, 문대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서 만물이 생겨나고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유라고 한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보면 무의 상태로 보면 천지 만물의 오묘한 이치가 도가 보이는데 마음이 차서 보면 다양한 사물의 세밀하고 사소한 면이 보인다. 나는 이렇게 읽어요. 이 두 가지는 실은 같은 것인데 다르게 이름을 붙인 것이야. 유무 막 싸우는데 싸우지 마라. 결국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이다. 이것들은 깊고 아득한 것 같아 보이는데 깊고 깊은 것이 그게 바로 만물의 오묘함이 나오는 문, 즉 도의 문이다. 도의 문이다. 그래서 무예를 수련할 때 많은 그런 다양한 기술의 세계를 관통하는 깊은 원리, 도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도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우 1장 처음에 도덕경이라는 도를 설명하는 책을 시작하면서 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라고 한 방 딱 때려놨어. 도 함부로 말하면 도 깨진다. 도를 놓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래 놓고 자기는 계속 도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매 장마다 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급을 딱 줘놓고 그 다음부터 조심스럽게 이렇게 도로 접근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 무도 할 때 도는 흔히 길도라고 하는데 길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중국말을 쓸 때 니소도 말해봐라, 말해보다, 말하다 도자예요. 수호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도라고 쓸 때도 있어. 그 다음에는 원리라는 뜻이야. 어떤 것의 원리, 법칙 같은 거. 그래서 또 어떨 때는 사람이 도리 지키는 거. 인간의 도가 없어 배준수는 이제 이렇게 도리. 그 다음에는 와, 그 사람 태권도 도를 깨쳤어. 금은고의 도 같았어. 그림의 도에 도달했어. 종교나 예술이나 기회 등에서 어떤 경지에 가는 거. 고수 이야기지. 그래서 이 원리라는 부분, 이 뜻하고 그 다음에는 이 고수의 이야기하고 노자 도덕경에서 제일 많이 설명되는 도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거 우주에도 천지 만물에도 음양에도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 뭐 정치에도 뭐 이런 말 쓰기. 그다음 그림에도 서에도 바둑에 뭐 다 도가 있어. 태권도 금도 뭐 유도 뭐 이런 것도 도가 있는. 또 도를 이렇게 동사적으로 도를 안다. 도를 깨쳤다. 도를 터득했어. 도를 닦는다. 도가 터지다. 도에 어긋나다. 뭐 이런 말들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도가 표현한 뜻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감이 좀 구체적으로 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일상에 쓰고 있는 도예요. 그래서 도덕경이 표현하는 도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형이상학이라든지 뭐 우주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천지 자연이 운행하는 도. 그것보다 더 골치 아픈 것은 처음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이 도라고 이름 일량지 도라고 보는데 그 골치 아파. 뭐 실제로는 그거 다 잊어버려.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 지금 철학으로 저런 우주론이나 형이사학 이야기하는 건 좀 웃기는 짜장면들이야. 이 지금 현대 과학, 천문학, 물리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데 옛날 그래다 그걸 끼워 맞추려고 자꾸 하는데 그런 어려운 시도를 하면서 머리에 땀 낼 필요 없어. 쥐낼 필요 없어. 편안하게 쓴한 그대로.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하고 관련 지어서 그런 정도로 읽어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수준 높은 막 골치 아픈 그런 부분은 터치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도의 핵심은 엄청 간단한 것이었을 것이다. 2500년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는데 뭐 요즘 현대과학으로
막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 그때 세상 사례가 얼마나 단순했는데 자연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돼가는구나. 사람이 자연하고 어떻게 비슷하게 가는구나. 남녀가 만나면 애가 태어나고 태어나면 자연에 섭취를 하고 크고 때가 되면 늙고 때가 되면 죽고 사철이 있고 뭐 그런 관점이라고 보거든. 그래서 도덕경에서는 앞으로 오늘 지금 막 1장을 읽었지만 81장까지 읽으면서 계속해서 도를 설명하는데 거기에 다양한 비유의 표현이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로 간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다적일 많은 것이 나중에는 하나가 되고 하나가 펼치면 많은 것이 되는 거지. 기본 동작 하나, 주춤서 몸통지르기 하나가 모든 태권도의 몸속의 원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거를 펼치면 만 가지 기술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다적일, 일적다로 표현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1장에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깨진다고 그랬잖아. 이름을 이름으로 부르면 본뜻이 날아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불교에 보면은 선불교에 보면은 불립문자 교회별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부처가 어느 날 이렇게 설법을 하다가 연꽃을 꺾어들고 가만히 들고 서 있어. 그런데 그 유명한 이야기잖아. 가섭이라는 제자가 탁 보더니만 싱긋이 빙그레 웃은 거예요. 염화시중이지. 자기 혼자 웃었어. 그걸 부처가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지. 아, 네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았구나. 그래서 선의 깊은 경지에는 글로 설명할 수 없고 책으로 할 수 없다. 그거를 불립문자, 문자로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의 별전, 경전 외에 따로 뭔가. 그래서 뭐 써요? 몽둥이 쓰잖아. 깨치를 빡 때려버리는 거지. 뭐 고함을 팍 지른다든지. 이게 바로 무술의 세계다는 거지. 여러분들 어떤 기술에 그건데 이거 뭐라고 표현하지? 말로 안 되잖아. 지가 감이 와야 되잖아. 540도를 차는데 안 돼, 얘가. 막 설명을 해줘. 도움이 되긴 하지만 설명하는 자기도 뭔가 이거 이렇게 설명 안 되는데. 태권도 동작 설명 우리 강사들도 뭐 책 쓰면서도 교육과정 만들면서도 동작 설명하는 것만큼 어려운 거 없어요. 글로서 보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말로 안 되는 세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움직임의 세계, 기술의 세계, 특히 고수가 자기가 느낀 그 어떤 경지를 말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가르쳐주면 되나? 그 어떤 경험과 어떤 과정 다 그 속에 있는 거니 뭐 언어가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도고 바로 경지가 아닌가. 말로 쉽게 안 되는 거. 그런 이야기가 결국은 일장의 이야기예요.